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기와 전기의 두 번째 중단원을 시작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정전기에 대해서는 다 끝냈거든요. 꼭 이해되지 않는 건 복습을 통해서 영상은 유튜브에서 시청하시고 확인하고 또 복습으로 나눠준 프린트 채우면서 또 확인하고 여러분 노력하는 자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자, 두 번째 중단원. 전류, 전압, 저항 세 가지를 배울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전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28쪽에서 31쪽 꼭 펴시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기줄에 걸릴 일이 살면서 한 번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걸렸을 때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죽지 않을 수 있어요. 떨어지면 죽겠지만 119가 영해서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때까지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그러려면 절대로 얘처럼 이렇게 전기줄을 잡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전기줄에 지금 껍데기가 피복이 벗겨져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손을까지는 전류가 흐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잡게 되면 전기 회로를 형성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다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로 바로 전류가 흘러버립니다.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220V의 압력으로 전류가 빠른 속도로 흐르면 지나가는 부분은 다 타요. 심장이 지나가죠. 직사합니다. 자, 이 전류에 대해서 계속하시죠. 자, 전하의 흐름과 전류 갑시다. 전류란 도선을 따라 흐르는 전하의 흐름이에요. 자, 도선은 이 전선을 도선이라고 하고요.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구리,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금속, 자유전자가 많이 있죠? 이 안에 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전자들이 아직 스위치를 닫기 전에는 지 멋대로 이동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스위치를 닫게 되면 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죠? 자, 한번 보세요. 네, 여기서는 이쪽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하면 되겠네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왜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할까? 간단해요. 여기 건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전지가 압력으로 전자를 밀어내요. 그러면 도미노 현상처럼 여기 안에 있던 전자들이 밀려가지고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전자가 제일 많을까요? 네, 건전지에서는 마이너스 극의 전자가 몰려있겠죠. 자, 그게 튀어나가서 밀어냅니다. 그러면 쫙 도미노 현상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전류의 방향이라고 해놓고선 이쪽이라고 했네요. 실제로 전류의 정체, 전자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것은 18세기에 전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바보라서 그래요. 멍청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멍청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전류의 방향을 무슨 방향으로 정했냐면요. 플러스가 이동하는 방향이라고 정했어요. 근데 후에 연구하다 보니까 플러스는 이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걸로 정해졌지만 실제로 이동하는 전자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이고 안타깝네. 자, 전자 이동 방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지의 무슨 극에서 시작합니까? 네,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으로 전류의 방향을 미리 정해버렸죠? 네,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전류의 방향도 있다는 사실 알아두세요. 전류의 방향을 물어보면 이렇게, 전자 이동 방향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도선 내의 자유전자는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아까 봤던 것처럼 지멋대로 불규칙하게 운동하고요. 전류가 흐를 때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짝짝 이동합니다. 자, 질문해보세요. 강아지야, 동생아, 엄마야, 아빠야, 할머니, 할아버지 다 오세요.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전류의 뜻이 뭐래 하고 물어봐 주세요. 전류의 뜻.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 설명해 보세요. 정지해 놓고 설명 꼭 하세요. 자, 나는 뾰로롱. 자, 이제 두 번째로 전류하면 이제 전류를 측정합니다. 전류를 측정하면 어떻게 단위를 나타내고 그 단위는 어느 정도의 세기를 나타내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렇게 전기 회로를 구성했어요. 이거 직렬일까요? 병렬일까요? 네, 이렇게 일렬로 가는 거는 우리가 직렬이라고 합니다. 직렬로 구성됐고요. 얘가 바로 전류를 측정하는 전류계입니다.
자, 전류의 세기. 전류의 세기는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가는 전하의 양으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뭐냐면 전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전선. 자, 두껍게 그렸어요. 전선의 이 부분이 이제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이 단면으로 전자가 막 이동할 거 아니에요. 이동할 때 막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 세요. 근데 뭐 언제까지 세요? 딱 1초만 세는 겁니다. 1초, 1세컨드만 세는 거예요. 그러면 1초 동안 얼만큼 이동하면 얼마가 되냐. 그걸 나타내는 거죠. 자, 네. 전류의 단위는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암페어. 그리고 1암페어는 미리암페어로 바꾸면 1000mA가 됩니다. 자, 여기서 1암페어 궁금하죠?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몇 개의 전자가 지나갔을까? 네,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625 기억나니? 625 정말 힘든 625 우리나라의 민족 상잔의 비극 625 곱하기 힘들다. 너무너무 많은 전자가 지나가서요. 이렇게 표시해요. 10의 18승계의 전자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1A예요. 이거 뭐 몇 조개를 넘어서는 엄청난 단위라서 읽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외우려면 이렇게 외우면 돼요. 625 어르신들한테 625 얘기해보세요. 입에서 욕 나옵니다. 18 이런 18 외웠죠?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지나가면 그게 1A입니다. 1A 무지무지 큰 전류예요. 자, 다음 전류계 사용법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이고 여러 사람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중에서는. 자, 전류계 사용법 빨리 갈게요. 제일 먼저 전류계는 당연히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장치예요. 두 번째 전류계 사용법은 알아두세요. 네 가지. 직류인지 교류용인지 확인. 직류면 전류계에 A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미리암페어 A 되어 있죠? 밑에다가 짝대기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교류면 이 짝대기 대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류는 여러분 집에 있는 돼지코, 그 콘센트를 교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류계는 회로에 뭘로 연결한다? 직렬로 연결해라. 전류계를 이 회로의 중간에 꽂아 넣을 텐데요. 꽂아 놓을 때 일자로 연결하는 그 사이에 그냥 꽂아 놓으면 됩니다. 그럼 병렬 연결하는 건 어떤 걸까요? 병렬은 이 중간에 선을 따요. 선을 따서 거기에 꽂아 넣으면 이게 병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외워두세요. 직렬, 전류, 직렬. 전류, 직렬, 지읒, 리을. 오케이? 그 다음, 전류계의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쪽에,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쪽에. 뭔 말이야?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끼리 연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전류계의 플러스 단자는 빨간색입니다. 이거는 외국 사람들도 다 알 수 있기 위해서 플러스는 빨간색. 정렬적인, 정렬을 더한다, 플러스 정렬적이다, 플러스 빨간색. 자, 빨간색 플러스와 건전지의 플러스를 같은 방향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검은색이 음침하죠. 마이너스, 음침합니다. 이 음침한 마이너스는 단자가 3개나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전지의 마이너스에. 다음 마지막 하나 더. 자, 마이너스가 왜 3개인지 보세요. 이 마이너스 3개를 잘 뜯어보면 단위가 다 다릅니다. 보통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큰 단위예요. 큰 단위부터 작은 단위로 가거든요. 제일 먼저 큰 단자에 연결해야 돼요. 큰 단위에. 왜냐하면 만약에 전류가 엄청 많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작은 단위에 연결해봐요. 그러면 이 안의 회로가 과열되고 타버립니다. 그래서 큰 단위를 넉넉하게 큰 단위에 연결했을 때 바늘이 조금 움직인다? 그러면 한 칸 내려서 두 번째 단위. 그래도 조금 움직인다? 그러면 한 칸 내려서 세 번째 단위에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차례로 작은 단자에 연결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자, 그러면 바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 나와라. 안녕. 나 강도영이야. 네, 전류계를 소개할게. 전류계 지금 이쪽이 플러스 단자고 이쪽은 마이너스 단자인데 이게 제일 큰 단자야. 5A, 500mA, 50mA 적혀있지? 그래. 빨리 넘겨. 5A 제일 커. 이게 제일 커. 자, 그 다음에 0점 조정이 안 돼 있네. 아까 0점 조정이란 말 빠뜨렸구나. 0점 조정을 하면 돼요. 가운데를 돌리면 돼. 빨리 돌려주세요. 자, 0점 조정 됐니?
됐다. 아주 완벽해. 수고했어. 자, 그 다음, 이제, 어떻게 연결해? 직렬로 연결해야지. 회로를 직렬로. 자, 이것 봐라. 다 일자로 연결돼 있다. 일자로.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한 줄로 연결돼 있어. 직렬 맞아. 자, 그리고 전류계의 플러스 단자, 빨간색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단자 끼리. 그렇지. 잘했어. 수고했어. 마이너스 단자는 제일 큰 단자부터. 그렇지. 이렇게 연결합니다. 조금밖에 안 움직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한 칸 낮춰. 자, 좋아. 적당해. 이게 적당한 거야. 자, 얼마의 단위인지 읽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맨 끝에 거를 보세요. 맨 끝에 제 오른쪽 걸 보면 단위가 3개가 있습니다. 밑에 여러분이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단자에 제일 큰 게 5A, 여기는 500mA, 여기는 50mA 단자예요. 그럼 여기에 눈금을 보면 우리가 가운데를 연결했죠? 가운데 뭐였어요? 500mA 단자에 연결했어요. 그러면 최대값이 500인 쪽에 눈금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네, 그렇죠. 200과 300의 딱 중간. 뭐라고요? 250mA 라고 눈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수고했어. 저리 가세요. 자, 우리 다음. 자, 전류의 세기 어떻게 표현하지? 전류의 생품 내가 요약하면 꼭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이 기다렸죠? 아유, 이제 좀 지루할 것 같아. 빨리 끝내줄게. 자, 전하량 보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전하량 보존. 자, 전하가 보존된다라는 건데요. 보세요. 이렇게 쭉 끊어짐 없이 연결된 회로를 보세요. 전류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흐를까요? 건전지에서 시작해서 흐릅니다. 건전지의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흐르죠. 자,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흐를 때 중간에 새 나가는 부분 있나요? 없죠? 그럼 여기서 나가는 게 그대로 여기로 들어가요. 중간에 전구를 밝히건 전류계를 움직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서 출발한 이 전하, 이 전자들은 그대로 다시 여기로 들어갑니다. 중간에 새 나가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량이 보존되는 거예요. 볼래요? 이게 직렬회로잖아요. 직렬회로에서는 이 물,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물로 만약에 물이 흐르는 걸로 생각해 보세요. 자, 물이 흐르다가 여기 전구를 밝혔어요. 즉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을 한 거랑 똑같이 비유할 수 있어요. 전구를 밝히는 일,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 똑같다고 봤을 때 아무리 일을 해도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물이 그냥 흘러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전구를 밝혀도 그냥 전류가 흘러가요. 전자가 흘러가요. 네. 그래서 어떤 지점이건 이 지점, 이 지점 다 전류의 세계가 같습니다. 자, 병렬 한번 가볼까요? 병렬은 이렇게 중간에 나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쭉 나옵니다. 나와서 여기서 어떻게 될까? 그렇죠. 갈라지죠. 갈라졌다가 어디서 만나냐? 여기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다시 들어가는 양은 똑같은 거야. 이거랑 똑같아요. 중간에 갈라져서 불을 밝히고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을 하고 가죠. 다시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출발하는 이 전류가 두 개 나누어지는 전류를 합친 것과 같죠. A와 B 더하기 C가 같다. 오케이? 자, 그래서 법칙을 만들었어요. 전하량은 보존되더라. 언제? 도선에 따라 흐르는 전하량이 도중에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고 보존되더라. 중간에 새 나갈 구멍이 없으니까요. 라고 질문했죠. 자, 하브루타 질문입니다. 꼭 질문하고 확인하세요. 스스로 확인하기. 뭐라고요? 50mA 연결했다고 쳤을 때 그림. 자, 50mA는 어디를 읽어야 될까요? 여기. 알겠죠? 얼마일까요? 정답을 확인해 보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